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또 김병진 본부장님 정말 그분 칭찬을 어떻게 하는지 또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큰 바다의 큰 섬 같은 분이시다. 또 내공이 너무 커서 분명히 저분은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될 분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비로소 지금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고도 없이 이렇게 왔는데도 놀래지도 않으시고 웃으면서 우리를 맞이해주는 그 모습이 정말 큰 바다의 큰 섬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함께 감사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방송인 김병진 본부장님을 기억합니다. 그 이전 해남에서 자란 소년 시절은 지금의 본부장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예,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제 책을 썼는데 이제 PD가 된 땅끝 소년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 해남에서의 어떤 그 생활을 쓴 건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끝 해남은 어린 시절의 나를 단련시킨 곳이고 살아가면서 시련이 닥칠 때면 이겨낼 힘을 주었던 곳이다. 또 앞으로도 언제든 내가 안길 수 있는 넓은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다. 나는 지난 2005년 초 별다른 준비도 없이 히말라야를 겁없이 올라갔는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힘은 어린 시절 뒷동산을 오르던 기억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 해남은 내 생명의 원천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힘의 뿌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이게 병진을 여기까지 이제 오게 했던 것 같고요. 제가 해남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게 됐는데 그때의 그 힘과 에너지 거기서 비롯된 그 힘과 에너지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들어가고 히말라야가 들어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머니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하여튼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더 큰 힘이 됐던 분은 실은 이제 어머니시거든요. 네, 어머니의 분석.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수많은 길 가운데 방송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이제 방송을 잘 알지도 못했고 시골 그 해남 두면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또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초등학교 한 5학년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TV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죠. 제가 처음 방송 입문했을 때 그 진행하셨던 분이 공두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오래된 이제 아주 언론인의 선배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어디에서 왔나, 고향 어디냐 그래서 전라남도 해남이라는 데입니다. 그랬더니 전기는 들어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봤어 그런 거예요. 텔레비 거의 못 봤으면 텔레비도 없는 집에 살았던 친구가 방송국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랐죠, 저 자신이.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이렇게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힘을 주시고 각별히 이제 보살펴 주셔서 오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뭔가를 조금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직장인, 어머니는 직장인, 월급쟁이 되는 것을 그때 당시에 큰 성취로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직장 월급만 받는 그런 직장인보다는 뭔가 좀 더 세상을 좀 밝게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의 생각을 전하고 또 이 국민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직업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방송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PD를 꿈꾸셨던 순간도 듣고 싶습니다. 부터 이제 PD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못했고요. 이제 언론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방송 쪽으로 가면 PD를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이제 신문 쪽에 가면 당연히 기자를 하게 되겠지만 방송 쪽으로 가면 PD를 하는 게 좋겠고 기자보다는 오히려 이제 PD가 좀 좋지 않겠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PD가 뭐래? 그래서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때만 방심만 해도 PD를 조금 더 선호한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시골에 살면서 PD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그래도 PD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뭔가 좀 새로운 분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뭔가 또 좀 대중한테 뭔가를 좀 말할 수 있는, 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그쪽이 PD가 아니겠나 생각이 이제 들어서 PD를 지망하게 된 거죠.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오랜 방송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있는 한 사람 또는 한 장면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다양한 무료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도 썼고 또 쓰고 있고 한데 제 생각에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이제 한 분은 소설가 이제 박범신 선생님이세요. 그분은 저의 이제 멘토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측면에서 그분은 이제 어떤 작가로서 해안이 있으시고 또 이제 어떤 뭔가를 좀 보는 시선, 어떤 비평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시고 또 이제 그러면서도 세상을 보는 눈은 시선이 아주 따뜻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찌 보면 제 이제 문학의 스승이시면서 인생의 멘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길 대장님은 이제 정말 이 기운,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될 어떤 기운, 그 다음에 어떤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큰 뜻, 또 이 히말라야 16자를 세계 최초로 이제 등장하신 분이고 또 그 이후로 네팔의 이제 수리파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그 학교를 짓고 지금 계신데 그분이 실천하는 어떤 휴머니즘 내지는 또 인본주의 정신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취해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좋은 기운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말 세상을 바꾸는 선한 의식, 마인드 이런 것들을 그분한테 저는 참 많이 배웠고요. 또 어떤 추진력, 결단력, 또 리더십 이런 부분에서 또 그분이 산에 가시면 또 굉장히 아주 엄격하시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그 어떤 결단의 순간 또 뭐 사고라든지 어떤 그 교훈을 이끄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겠지만 정말 이 산 밑에서 볼 때하고 또 좀 다른 아주 특별한 리더십이 있고 저희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그런 리더십 그다음에 어떤 본주의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특히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분한테 많은 이제 영향을 받아서 존경하는 두 분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분들 두 분 다 산에서 만났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아프리카 클리만자로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리 이제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셨고 이제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을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건 뭐 정치적인 것하고 좀 다르게 저는 이 김대중 대통령을 정말 아주 가장 존경하는 사람 제가 실제로 존경한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세요.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아우라 또 능력, 노력, 그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을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그분에 대해서 듣고 또
배웠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었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저는 정치인으로서보다 일단 한 인간으로서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하는데 문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한 번도 사진 한 컷을 못 찍었어요. 사진 찍어놓은 게 한 개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워요. 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사물을 보는 안목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안목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라 그러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안목이 정말 훌륭하신 것,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님들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서 또 그런 영향을 받고 또 그런 길을 받아서 정말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본부장님께서 방송과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온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칙은 무엇일까요? 저는 중요한 건 방송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정성.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세상이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고 또 편협화되어 있고 편가르기가 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저희는 공영방송 KBS 이제 직원으로서 뭐 30년 넘게 이제 근무를 해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굉장히 좀 이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방송국 내에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방송인데 이제 국민들은 뭐 한 개인으로서는 자아가 될 수도 있고 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영남이 될 수도 있고 호남이 될 수도 있고 호남 될 수도 있고 영남 될 수도 있고 뭐 강원도 다 있겠지만 이제 공영 방송인은 공정한 잣대, 중용의 잣대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방송인으로서 특히 공영 방송인으로서의 자질이 잘 없다고 보거든요. 뭐 저도 생각 같아서는 저의 고향 또 특히 뭐 지역 저희 뭐 예를 들면 학연 뭐 이런 거 다 먼저 좀 생각하고 먼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뭔가를 좀 더 해주고 싶고 또 방송 측면에서도 좀 더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저야말로 누구 못지않게 이제 고향을 사랑하고 저는 또 이 제가 이제 나온 그 고등학교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고 이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또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공정하지 않는 방송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방송 제작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시사 정보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공정한 생각, 공정한 마인드, 공정한 잣대 이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한 방송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요. 후배 방송인들과 시청자, 청취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후배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만의 어떤 세계 여기서 되게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경향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신의 이 추구하는 이런 것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만의 세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 방송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약간 좀 정말 한 발 떨어져서 어떤 것이 좌우 또 지역 간 세대 간 이런 대립의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단순한 또 어떤 패거리 문화에 동화되거나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방송을 제작하면 특히 이제 시사 프로그램 제작하면 그건 나의 어떤
지역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 어찌 보면 국가적인 큰 불행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나는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방송하는 사람은 이제 특히 요즘은 워낙 이제 이런 이제 자료화되고 또 이제 이 기록으로 많이 남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심으로 무엇이 이 공정한 방송이고 무엇이 국가 운영을 생각하는 것인가를 좀 깊이 성찰하면서 방송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법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오는 게 인터뷰하러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연락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참 잘 왔다. 오늘 본부장님하고 인터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